안녕.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우리 모두 오늘 우리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2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라이브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아쉬웠죠?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사실은 발음이 조금 안 정확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피곤해서 입 안에 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면 입 안이 아파요. 좀 따가운데 그래도 월요일보다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픽 접수 잘 했어요, 여러분? 어제부터였는데 접수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는 인천에 사는데 전주까지 가서 시험 친대요. 꼭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도 접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접수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7번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1번부터 20번까지는 한 번만 듣고 풀어야 되고 21번부터 50번까지는 전부 다 두 번 듣고 두 문제 푸는 문제 유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제 익숙하게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제는 두 번 듣고 두 문제 푸는 준비를 해 놓고 해야 되죠. 이제 27번, 28번도 마찬가지로 들은 내용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두 문제니까요. 어서 오세요. 두 문제니까 28번 먼저 풀고 네. 처음 들을 때 28번 풀고 두 번째 들을 때 27번 풀면 됩니다. 바로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번, 28번 풀 건데 처음 들을 때 28번 풀고 두 번째 들을 때 27번 푸세요. 듣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던데? 그래? 5일하고 7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날 쉬는 사람들은 좋겠다. 지난번 임시공휴일에도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았대. 우리 회사도 쉬면 좋을 텐데. 임시 공휴일에는 우리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날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니까 당장 아이 맡길 때를 알아봐야 해. 우리처럼 못 쉬는 사람한테는 임시 공휴일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던데? 그래? 5일하고 7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날 쉬는 사람들은 좋겠다. 지난번 임시공휴일에도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았대. 우리 회사도 쉬면 좋을 텐데. 임시 공휴일에는 우리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날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니까 당장 아이 맡길 때를 알아봐야 해. 우리처럼 못 쉬는 사람한테는 임시 공휴일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네, 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못 쉬는 사람들은 남자는 좀 지금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자, 일단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는데요. 처음에 임시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일하고 9일에 쉬니까 중간에 요 날도 원래는 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로 만들어서 임시 공휴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7, 8, 9를 같이 쉬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임시 공휴일에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번 임시 공휴일에도. 그러면 이번에 임시 공휴일이 처음이다 라는 말은 틀렸죠. 처음으로 라고 했는데 지난번 임시 공휴일이라는 말을 하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 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일한다. 그게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자는 임시 공휴일에 여행을 가려고 한다. 아니에요. 우리 회사도 쉬면 좋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임시 공휴일에 쉬지 않는다. 아니에요. 유치원이 쉬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지금 찾아봐야 돼요. 그죠? 여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 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자에게 말을 하느냐, 그걸 찾아야 합니다. 자, 뭐야, 왜 우리는 안 쉬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된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된 거야. 아니죠. 임시 공휴일에 못 쉬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2번이 정답이네요. 임시 공휴일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회사 직원이에요. 그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임시 공휴일을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는 회사 직원인데 다른 회사는 노는데 쉬는데 우리 회사는 쉬지 않는 것, 그거 조금 싫어요, 남자가. 그래서 불만이에요, 불만.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의도예요, 여러분. 자, 임시 공휴일 할 때 공휴일 하면은요, 모두 다 쉬는 날이에요. 일요일은 아닌데 쉬는 날, 그게 공휴일이죠. 근데 뭐 우리 회사만 쉬는 거예요. 그럼 공휴일은 아니고 여기에 공이라는 거는 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공중전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화, 공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휴일인데 다 같이 쉬는 휴일이 공휴일이에요. 근데 임시라는 것은 뭐죠? 늘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또는 이번에만, 이런 게 임시입니다. 또 여러분 뭐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이번에 한국에서는 설 연휴가 화수목이었는데 월요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토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6일을 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화, 수, 목이 설날 연휴였는데 요때 그냥 같이 쉬면 길게 쉴 수 있으니까 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오래 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임시 공휴일은 그런 거고요. 요런 듣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조금 정확하게 들리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의 톤을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뭔가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말투도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무슨 단어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모르겠어 하고 들으면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이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29번, 30번 풀어볼 텐데요. 자, 문제를 좀 올려드려야 되죠? 29번, 30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은 제가 작년부터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이용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크고 작은 신체 활동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죠. 정원에서 함께 재배한 식물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원의 꽃들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은 제가 작년부터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이용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크고 작은 신체 활동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죠. 정원에서 함께 재배한 식물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남자는 누구인지 해서 29번 문제는 보통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누구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해서 남자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일단 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30번이 넘어가면 듣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30번 넘어가면 잘 안 들려요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3급, 4급, 나는 중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30번까지만 열심히 들어도 잘 하는 거예요. 나는 30번까지 맞힐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면 중급 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급만 나와도 괜찮아요 해도 30번까지는 한번 풀어볼 만해요. 그 30번 넘어가면 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30번까지라도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남자는 식물의 향기를 이용해 약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향기라는 말도 나왔고 약이라는 말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을 이용하지 않고 식물의 향기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이용해 약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남자는 약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 정원에서 재배하는 식물은 판매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판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도 돕는다 했어요. 2번도 땡이죠. 남자는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배웠다가 아니고 남자가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주죠. 그죠? 거꾸로 말했어요. 남자가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준다 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럼 식물을 재배하는 활동, 식물을 재배한다 아주 어려운 동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식물을 키운다 정도 되겠죠? 식물을 키우는 활동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동 능력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향상시킨다는 것은 좋게 만들어준다 라는 뜻이에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들었어요, 여러분? 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환자들이라는 말이 나왔고, 치료라는 말이 나왔고,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로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향기를 분석한다, 문제가 생긴 식물을 관리한다, 식물의 재배 방법을 연구한다 아니고요. 식물을 활용해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 네, 식물을 활용해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하는 동사는 회복하다 입니다. 회복하다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나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이게 회복하다입니다. 다 낫다 하고 비슷하죠. 네. 회복 중입니다. 아프신 데는 괜찮아요? 네, 회복 중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다라는 동사 요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두 문제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 뭐부터 풀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자의 생각, 남자의 태도 2개 나왔으면은요,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네. 다음을 듣고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거는 뭐 먼저 풀어도 되지만 2번 읽겠습니다. 31번은 먼저 같은 푸는 게 더 커피 좋아요. 전문점의 커피가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것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드는데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값은 임대료 등 매장의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가 낮은 지역의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만이 커피값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나 관리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휴게소처럼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지 않고 그냥 사가는 손님이 많은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커피값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다시 들으십시오. 같은 커피 전문점의 커피가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것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드는데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값은 임대료 등 매장의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가 낮은 지역의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만이 커피값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나 관리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휴게소처럼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지 않고 그냥 사가는 손님이 많은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커피값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어때요, 여러분? 지금 31번도 남자의 생각, 32번도 남자의 태도. 결국 우리는 남자의 생각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했죠. 말투를 잘 들어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거, 여기에 비판하고 있다, 합리화하고 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게 좀 좋게 말하는 거는 남자의 태도일 수가 없어요. 뭐예요? 약간 이런 투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내 말이 맞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말이 진짜 맞잖아. 이런 이유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화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32번에는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생각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커피 가격이에요. 커피 가격. 네. 커피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커피 가격이 뭐 어떤데? 비싸다고? 아니면 너무 싸다고? 그게 아니고요. 커피 가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커피 가격, 같은 커피인데 지역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다른 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뭐예요? 화가 나. 화가 나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네. 커피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른 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남자의 생각.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거 중요하잖아요. 남자가 중요한 것은 일단 커피의 가격입니다.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가게가 예뻐요, 멀어요, 가까워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커피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 아니고요. 매장의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장의 임대료 관심 없어요. 뭐라고? 커피 가격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는. 지역에 따라 동일 제품의 가격이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 이건 말도 안 돼. 똑같은 커피인데 왜 가격이 다른 거야? 라고 얘기했죠. 커피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3번이 정답이죠. 매장의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커피값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면 매장마다 가격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건 싫다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불합리하다 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 합리화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가 보통 때 많이 쓰는 합리적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때 합리라는 건 뭐예요? 이치에 맞다. 즉, 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따라 동일 제품, 동일하다, 같은 제품의 가격이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 말이 된다가 아니다. 니까 뭐예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리라는 것이 이치에 맞다. 즉, 말이 된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거고요. 합리화는 내가 말한 게 맞다라는 이유를 계속 들어서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화예요. 그죠? 요 합리라는 단어를 알고요.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나오면 또 모를 수 있어요. 발음은 어떻죠? 네. 합리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합리적, 합리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읽을 때 아는 합리라는 단어가 듣기로는 합리로 나온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듣기로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면 아는데 들으면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많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단어의 글씨, 소리,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다 알아야 그 단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합리적, 합리화, 불합리 모두 다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남자는 지금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똑같은 브랜드의 커피인데 왜 가격이 다르냐 그런 거죠. 근데 여자는 그거를 이해해요. 들어보니까. 그죠? 그렇잖아. 매장 임대료도 다르고 휴게소 같은 곳에는 다 그냥 가져가고 안 앉아서 마시니까 조금 가게가 클 필요도 없고 조금 하면 되니까 그런 데서는 좀 싸게 팔아도 되지. 그러니까 여자는 지역에 따라 동일 제품이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라는 게 결국 불합리하다 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됐습니까? 실제로 커피 전 세계에 모두 있는 글로벌 브랜드 커피가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좀 비싼 편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사 마시니까 좀 비싸도 마시니까 그냥 비싸게 파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비싸면 안 사 먹으면 조금 싸게 해줄까? 어쨌든 스타벅스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격이 좀씩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어요. 자, 그럼 33번하고 34번 풀어볼 텐데 요거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했어요. 34번 먼저 풀어야 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제 고향에 소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지명이죠?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데 소의 목 부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명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토끼실이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땅끝 마을은 우리나라의 육지 중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럼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왜 나온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한강의 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다시 들으십시오. 제 고향에 소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지명이죠?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데 소의 목 부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명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토끼실이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땅끝 마을은 우리나라의 육지 중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럼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왜 나온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한강의 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33번. 자, 잘 들었습니까? 지명이 뭔데요, 선생님? 처음부터 나 지명이 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근데 지명을 몰라도 여러분, 이건 뭐 문제 푸는데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명을 그냥 네모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일단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할 때 일단 소목, 우리 마을에는 우리 동네는 소목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랬어요. 소목은 소를 많이 키운다가 아니고 동네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거 나 어떻게 그려야 되지? 네. 소가
소가 이렇게 소 어떻게 생겼어요? 네. 소가 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꼬리가 있고 다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네. 근데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인데 여기 소목 있는 자리가 요 마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하는 3번은 틀렸네요. 땡. 그리고 토끼실은 지형이 토끼의 귀 모양을 닮았다가 아니고 토끼가 많다 그랬죠. 그죠? 토끼가 많아서 토끼실이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형이 토끼를 닮았다 아니고 그 다음 땅끝마을은 땅의 끝이잖아요. 한국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땅입니다. 섬이 아니고요. 네,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땡. 두물이 만난다. 그래서 한강의 물길이 하나로 합쳐진다. 물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네, 양수리라고도 한자어로 부르는데 두물머리가 훨씬 예쁘죠. 물 두 개가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두물머리는 한강의 물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34번은 열심히 들었으면 맞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내가 지명을 만약에 몰라요. 근데 전부 다 지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뭐 이거는 상관없고 뒤에 거에서 정답이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배경.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생겼지? 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답이네. 왜 이걸 연구해? 이건 아니고요. 어떻게 나눠? 어떻게 분류해? 아니고. 어떻게 변했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듣기에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도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생겼는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명은 땅의 이름, 그러니까 위치의 이름, 지역의 이름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것도 다 지명이죠. 네. 지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듣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지명들이었어요. 전부 다 땅끝마을도 양수리, 두물머리도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토끼실이나 소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정답은 33번에 1번, 34번에 2번입니다. 여러분도 다 맞게 풀었나요? 자, 그러면 35번, 6번 볼게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고르세요. 뭐부터 풀어요? 그쵸. 들은 내용부터 풀어야 됩니다. 36번 먼저 풀고 35번 풀어야 되는데요. 들으면서 푸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왔고,
작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전문 지식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배 졸업생들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어요. 지금 문제 풀어서 답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35번은 몇 번? 네, 어떻게 됐어요? 아님, 네,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36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입술이 아파가지고 입 안이 다 걸어갖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이상해도 참으세요. 자,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 안 했죠.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이것도 들을 때는 듣기로는 국내외 이렇게 발음이 되죠. 예. 한국 안에서 한국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 틀렸네요. 그리고 이 학교는 앞으로 선후배 간의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긴 했고요. 이 학교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면 11위, 12위 이 정도 됐어요. 조금 있으면 10위 안에 들어가요. 이럴 때 앞두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면 진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땡. 이 학교의 학생들은 재학 중에 현장에서 실습할 기회가 있다. 이거 말했죠. 네, 실습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러니까 36번은 다 듣고 나서 풀어야지 하면 어려워요.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거 맞다, 이거 틀렸다 얘기를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졸업생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거지. 만약에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면 여러분의 선배 몇 회 졸업생 누구누구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선배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업적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전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전문 지식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했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먼저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게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 함량은 품고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인격을 계속 갈고 닦아서 성품,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인격 함량의 중요성, 이게 진짜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쁜 사람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게 되면 더 나쁜 일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죠. 자, 생명과학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과학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5번에 3번, 36번에 4번. 오케이, 잘 풀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일까요? 인격, 이런 말도 괜찮죠? 네. 그리고 국내외, 요거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아는데 듣기로 국내외 들으면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도 아는 단어, 봐서 아는 단어 말고 들어도 아는 단어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듣기 실력이 오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읽기 글로만 보고 소리로 많이 안 들어서 아는 단어인데 들으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7번, 3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38번 먼저 푸세요.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수면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욕제나 수면 안대 같은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수면 장애의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면 보조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작정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수면 장애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 장애는 심리적인 상태나 생활 습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근원을 모른 채 이런 제품에 의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수면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욕제나 수면 안대 같은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수면 장애의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면 보조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작정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수면 장애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 장애는 심리적인 상태나 생활 습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근원을 모른 채 이런 제품에 의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수면 보조용품. 수면은 잠을 자는 거예요. 보조용품은 도와주는 거죠. 그죠? 수면 보조용품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 심리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자가 수면 장애의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 등 할 때 심리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면 보조용품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면 보조용품은 심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니고요. 근데 수면 산업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네. 난 그렇게 들었는데, 왜냐면 수면 안대, 입욕제, 뭐 이런 등등 수면을 돕는 그런 용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주 초반에 남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수면 산업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목적으로 한다는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인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주고 그냥 이런 보조용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고요. 수면 보조용품의 사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아니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자의 중심 생각은 여러분 지금 다 맞았어요. 보조용품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 아니고요.
수면 장애는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요게 여러분들 틀리라고 만든 선택지예요. 어떻게 반대로 말했죠? 인간의 심리에서 수면 장애가 영향을 받는 거지, 수면 장애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여자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은 했어요. 그 다음 불면증 치료법 개발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냥 그때그때 수면 보조 용품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왜 수면 장애가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마칠 때 다 됐는데 들어왔네.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7번에 선생님 지금 오늘 발음이 조금 안 정확해요. 입 안이 다 뭐가 나가지고, 알죠 여러분? 입 안에 하얀 거 막 난 거 너무 따갑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안 정확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일단 37번에 수면 장애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여자가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번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맞췄고요. 38번은 좀 놓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앞부분에 말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자 이야기만 잘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남자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누구의 말에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38번 조금 틀린 친구들이 많지만 한 번 더 영상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아하 할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다 여자의 이야기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 남자 이야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거는 두 사람 얘기 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혹시나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선생님이 언제 라이브 켤지 모르잖아요. 놓치고 나면 아까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